안녕하십니까. 주간 돌발 영상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청문회 내내 한껏 몸을 낮췄던 김부겸 후보자. 하지만 딸 부부의 라인펀드 특혜 의혹 제기에는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얌전하던 후보자를 발끈하게 만든 건 무엇이었을까요? 국무총리 김부겸 임명 동의에 관한 어떤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야당은 입 밖에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야당은 입 밖에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뭐 어떤 권력이나 뭘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 장 한번 봐주세요. 라인펀드 관련해 갖고 후보자 자녀 일가에 맞춤형 특혜 펀드가 개설됐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난 잘 모르고 그거는 뭐 딸의 일이니 내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근데 이거 한번 왜 이게 후보자의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특혜였는지를 이게 비교해 한번 해봤습니다. 환매 주문 가능일이요. 이 테디스 11호는 매일 환매가 가능해요. 근데 일반인들이 가입하는 건 한 달에 예, 다음 추가 질의 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라임 사태 관련해서 그러니까 만에 하나 예. 그 사위 따님의 가족이 예, 그 라임 측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면 후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정치인이신데 그럼요. 예, 예. 정말 특혜를 받은 건지 아니 그래 왜 특혜라는 건지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아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는 왜 특혜인지를 예, 그러면 예, 예. 표를 한번 화면을 봐주세요. 예, 예, 말씀하세요. 판매 보수율이요 보통 1%입니다. 근데 이거는 0.04% 거의 없어요. 판매 수수료는 아예 없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조건,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은 상상할 수도 없는 조건으로 10월 8일 날 대금을 받으려고 딱 이렇게 다 해놨어요. 자금 회수를 시도했어요. 근데 금융당국이 8일도 안 된다. 시간이 다르네요. 후보자와의 관계는 다음에 질의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특혜라는 걸 이야기하셔야지. 그래 저 상황이 저렇다는 거를 아니 후보자님 강조하시고 여기 안 끝났으니까 제일 핵심인 제가 어떤 형태로든지 여기에 인발부가 돼서 특혜를 줬지 않느냐고 지금 의혹을 제기하시다가 시간 끝나면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야당 의원님 궁금해하시니까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실제 하고 환매 중지가 됐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실제 그 현재 사위와 자녀분들은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피해자네요. 현재로서는 예, 그 같은 라임 펀드 가입자들하고 똑같은 피해자죠. 그렇죠. 의원님, 앞으로 제가 지금 비웃음 받으려고 있는 거 아닙니다. 후보자님 아무리 진정하세요. 후보자인데 이게 뭡니까? 진정하세요. 아무리 네. 지금 주고받는데 지금 웃겨서 웃었는데 왜 후보자님이 화를 내고 그러세요? 지금 비웃으시면 됩니까? 아니 질문이 우습다니요. 동료 질문이 우습다니요. 우스파도 사과해요. 우스파도 사과해요. 공식적으로 사과하는데 사과합니까? 그렇게 웃으면서 사과하고 말이야. 사과하세요. 김병주 의원님께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야당은 입 밖에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죠. 10년 전 자신의 직을 걸고 무상급식을 반대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년 동안 변한 건 세상일까요? 사람일까요?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국무회의 참석 후 발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아서 우리나라의 미래인 우리 어린이들의 급식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서 시의회와 논의하에 연구 용역을 진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든 어린이집에 다니든 우리의 모든 어린이들은 차별받지 말아야 합니다. 무상급식이 상징하는 복지가 가는 잘못된 길 때문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무상급식은 무차별적 복지, 과잉복지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한다면 그만큼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고 유아들의 급식의 질도 올라갈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불행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파탄난 재정은 고부가가치 사업 투자에 발목을 잡아서 장기적으로는 경기 침체로 그리고 종국에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부가 나서서 영유아의 연령별 역량과 식단을 고려한 기준을 정하고 그리고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될 시점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제 몸과 마음이 고통스럽고 복지정책을 시행할 때마다 뭐 선별이냐, 뭐 일괄적이냐, 보편이냐 이거를 하나하나 따지는 것은 저는 이제는 의미가 없는 단계에 도달했다. 뭐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기왕에 초중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같이 이 행사를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6개 스타트업들이 지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야, 정말 기가 막힌 위치에 사무실 얻으셨네. 네. 일이 되겠어요? 이거 이게 겹치지 와가지고. 사실 이렇게 서울 관광 생태계가 한 곳에 모여 있으니까 시너지가 좀 잘 나는 것 같고 탑톱이 아니라 이미 뭐 세팅이 된 회사 같은데 임원실 같은 위치인데 고생들 하세요. 네, 축하합니다. 일이 저절로 되겠어요. 여기는 페이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정치투쟁을 벗어나 민생투쟁에 집중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욕적으로 민생 현장을 잇따라 찾았는데요. 정작 현장의 관심은 신임 원내대표의 의욕적인 정치 행보가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쏠렸습니다. 정치투쟁, 권력투쟁에서 벗어나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생투쟁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이거 뭐 꼼짝마다 딱 생각나요. 반갑습니다. 예, 뭐 그 어제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법사위 돌려달라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안 맞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건 작물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건 권리, 작물을 가지고 있는 건 권리가 아닙니다. 작물을 돌려줄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내일 인사청문회 있는데 인사청문회 뭐 임하는 입장이나 아니면은 국무총리 후보자 자체 처음부터 지명 처리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루빨리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도 교체에 맞다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장물에 빗대면서 목리를 부리는 국민의힘, 국회는 정치 투쟁의 장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포기한 것은 국민의힘 스스로의 선택이었습니다.
어이구 셉쇼. 감사합니다. 안 하던 뻔했어. 안 하던 뻔했어. 아니 여기 왜 통행을 왜 하는 거야 지금? 치열한 경쟁의 과정을 새로운 계획을 예술적인 균형을 매겼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민생 문제인데 민생 문제가 중요한 그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뒷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정권이 워낙 민생 문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오늘 오래간만에 이발사. 아이고 고생하신 우리 감사해요. 그림 계산기 나오나요? 머리가 이상하다. 완전 이발소 머리카락이야. 완전 이발소 머리카락이었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치권의 러브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견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자신이 윤 전 총장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두고 볼 수는 없겠죠. 윤석열 지금 전 총장이 워낙 떠오르는 윤석열 시대 아닙니까 지금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걸 전환 과정을 제시해야 된다. 하나의 관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분 입장에서는.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윤 총장의 별의 순간은 언제쯤일까요? 별의 순간이라는 거는 본인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는 거지. 제3자가 별의 순간이 언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아마 국민의힘이 참 많이 변화를 해서 일반 국민들의 호응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본인도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나는 봐요. 빅텐트를 치고 당 바깥에 있는 분들, 뭐 인물뿐 아니라 세력도 같이 껴안을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된다. 저희는 이제 토양을 잘 닦아놓고 저는 뭐 반드시 들어오신다고 봐요. 네. 우리 당에서도 물론 영입하자는 의견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적폐청산을 실제 실행한 행동 대장격은 사실 윤석열 총장 아닙니까?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사람을 지지율 높다 해서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로 영입할까? 저는 민주당 정체성은 절대 하지 않는다 봅니다. 제가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제 개인의 억울함을 가지고 한풀이 이야기해서 쓴 것이 결코 아니다. 본인 스스로 알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 고의든 과실이든 분명히 실수가 있었을 것이고 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수사로 억울한 사람들이 원인은 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확신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한 입장이라고 저는 그분이 뭐 전체적으로 억울하다 이것 떠나서 제 경험으로 볼 때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억울한 면도 있을 수 있다, 있을 것이다. 제가 왜냐하면 집요하게 제가 나올 때까지 저를 수사를 했고 과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전환 과정을 거치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신선한 이미지의 새로운 지도자상이다. 그렇다면 반드시 전환 과정을 거친 가운데서 오는 것이 정도죠. 전환 과정이 없이 간다는 것은 너무나 절급한 문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과물 탕계란 말은 논어에 나오는 공자가 있는 말씀. 고치는데 조조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윤석열 전 총장에게도 이것을 제시했지만 우리 정치에서 가장 잘못된 문화가
이런 과물탄계의 전환 과정의 정치 문화가 너무나 없다. 이게 너무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과물탄계에 대칭되는 사사성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내로남불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 한 주간의 주요 이슈 정리해드리면서 주간 돌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